자, 이번 강의는 이제 유도 전동기의 속도를 한번 이제 제어해 보는 걸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기동을 했다면,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속도를 제어해 보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데요. 자, 유도 전동기의 속도 어떻게 됩니까? 유도 전동기의 속도 우리가 n 그러고 기억나죠? 바로 동기 속도의 그 손실을 뺀 비율만큼이 그쵸? 곱해져서 유도전동기의 회전자 속도가 만들어진다 그랬었지. 1-s의 ns. 얘가 동기 속도. 그쵸? 동기 속도. 그리고 s를 손실로 본다면 가장 큰 비율 1에서부터 그 손실을 뺀 것이 이제 유효한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가 효율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었지. 1-s가 효율이다. 그 효율을 곱한 값. 그 녀석이 유도전동기의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결국 우리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P분의 120F. 우리가 동기기부터 계속 해왔던 거죠. P분의 120F.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하, 속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그쵸? 슬립. 그 다음에 주파수. P가 뭐였습니까? P. 극수죠. 극수. 그치? 극수. 이 세 개가 변수잖아요. 그치? 이 세 개를 어떻게든 바꿔주면 속도도 바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리고 단위는 RPM, Revolutions per Minute. 분당 회전 속도, RPM 그러죠. 그리고 초당 회전 속도는 뭐 RPS 단위는 이렇게 되고, 그치? 이건 분당 회전 속도예요. 그럴 때, 자, 갑시다. 농형에서, 자, 여기에 단서가 있죠. 농형에서. 자, 큰 틀에서 하나 또 쭉 봅시다. 농형에서 뭐가 있는지. 극수를 변환하는 거. 아하, 요 P를 바꾸는 거. 그러네. 그치? 요 녀석을 잘 보면 보이죠? 극수를 바꾸는 극수 변환법. 그 다음에 또 주파수도 있겠지. 그치? 딱 보면. 그렇죠. 주파수 제어법이 있네요. 주파수 제어법. 그 다음에 슬립, 슬립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 슬립. 그치? 근데 이건 슬립을 우리가 바꾸려면 전압을 제어해야만 슬립이 그냥 슬립 제어법 하기는 그렇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가 바꿔줘야 되는 것이 전압을 제어하면 슬립이 변화한다. 사실 들어있어요. 이거 바로 이어서 조금 자세하게 하나씩 세분화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권선용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결국에는 여기에 단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권선용에도 일단은 종속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요. 요거는 이것도 극수를 사실은 제어해요. 종속도 일종의 얘가 극수를 제어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종속, 뭔가 둘이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가 하나를 영향을 준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아무튼 극수를 제어하는 방법이고요. 또 뒤에 좀 세분화해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저항 제어법, 바로 슬립을 제어함으로써, 그렇죠, 여기도 단서가 있죠. 슬립을 제어함으로써 역시 속도를 제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여자 제어법, 이것도 마찬가지. 슬립을 제어하면서 속도를 제어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파수는 1차, 그렇죠? 1차에서 주파수를 우리가 뭔가 바꿔가면서 입력을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권선형에서는 극수를 바꾸기 위해서 종속법, 그 다음에 여기 슬립을 제어하기 위해서 2차의 저항과 또 여자법, 2차 여자법 이렇게 있다 그 얘기죠.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세분화해서 한번 가봅시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자, 농형 극수 변환법이라는 얘기죠. 이 녀석을 극수를 바꾸는 거. 그래서 고정자의 접속 상태, 고정자 권선의 접속 상태를 변경해서 극수를 조절하는데, 디테일하게는 좀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자의 권선 상태를 바꿔서 극수를 조절하는 방법이고요. 효율이 좋고, 하지만 극수라고 하는 것은 2, 4, 6 이렇게 딱딱 떨어진 개념이 있죠. 그래서 연속적인 제어, 부드럽게 속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딱 떨어지는 그런 제어여서 연속적인 제어는 불가능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만 속도를 제어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게 기억을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등장했죠. 두 번째, 주파수 제어법. 주파수를 제어하려면 실제로 1차 쪽에다가, 그렇죠? 인버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전원 주파수를 바꿔서 집어넣어야 된다 그 얘기죠. 1차 쪽에 그냥 우리가 아는 3상을 그냥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조금 전원 주파수를 인버터, 뭡니까? 바로
DC를 AC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변환을 해서 주파수를 좀 뭔가 바꾸자 그 얘기. 그러니까 원래 AC가 들어왔던 것을 이 DC 직류로 바꾼 뒤에 그 녀석을 다시 우리가 이런 AC로 바꿔줘야 주파수를 변환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 응? 그래서 이 녀석이 DC로 이렇게 바뀌면, 그쵸? DC로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DC죠. 그것을 이 녀석을 약간 이 녀석을 이렇게 이런 형태로 잘게 쪼갠다는 얘기예요. 위로 밑으로. 그러면서 그치? 이 녀석이 받아들이는 주파수를 이 간격에 의해서 뭔가 조절할 수 있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이 DC라고 하는 것을, 그쵸? 이건 AC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AC 형태로 바꿔가면서, 그치? 주파수를 변환한다 그 얘기. 그래서 선박 추진용 전동기 선박을 추진할 때 이런 주파수 제어법을 쓰고요. 인견의 방직 공장. 인견은 뭐요? 인조로 만든 뭐 비단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방직 공장에 우리가 포트 모터, 방직 공장 여러분들 뭐 영상 같은 거 본 적 있나요?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치, 방직을 하는 용도의 포트 모터 용으로 이 주파수 제어법을 쓴다는 거죠. DC를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바꿀 수 그래야 주파수를 바꾼다 그 얘기야. 바로 AC에서 DC로 바로 바꾸는 게 아니고. 알겠지?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 슬립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치, 1차 전압을 제어하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이 전 시간도 또 살펴봤죠. 토크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얘가 비례하기 때문에, 그치, 전압은 결국 뭡니까? 전압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토크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고, 한번 볼까요? 자, 토크 곡선 기억나죠? 이쪽이 S는 1, 즉 회전자 속도는 0이고요. 자, 여기 이 녀석을 슬립이 0이라고 하면 뭡니까? 바로 그때의 속도는 동기 속도와 같아질 때 그랬었죠. 그럴 때 여기였네. 여기. 자, 이 녀석이 S가 0일 때, 그치? 그 녀석이 N은 NS가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전압을 주었을 때 만약에 토크 곡선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만약에 전압을 좀 줄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곱에 비례해서 줄어들겠지. 그래서 전압을 딱 줄이면 얘가 밑으로 토크도 같이 이렇게 줄어든다 그 얘기야. 여기에서부터 얘는 지금 여기로 샥 줄어든 거죠. 이런 토크 곡선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가 부하 곡선 기억납니까? 부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 지울까요? 다시 지우고, 부하 곡선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디서 운전이 된다고 그랬어? 바로 만약에 요 토크 곡선이면 여기에서 운전이 되는 거고요. 그치? 또 요 토크 곡선이면 여기 교점, 여기에서 운전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녀석이 지금 이 횡축, 이 녀석이 속도를 의미했죠. 얘가 n이 0일 때, 여기가 n이 ns일 때, 이런 식으로 속도가 쭉 증가하는 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전압을 줄여버리면 토크 곡선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운전이 되는 그 속도 바뀐다 그 얘기야. 슬립도 바뀌는 거고요. 속도도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을 S1, V1일 때의 슬립, 여기를 V2일 때의 그때 운전 상태의 슬립이라고 하면 이거 역시 속도다 그 얘기야. 이게 속도축이기 때문에 속도가 이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 얘기라고. 그치? 이런 식으로 전압을 바꾸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1차 전압을 바꾸어서 제어하는 방식이 이런 의미가 있다 그 얘기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토크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했다면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얘는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지금 전압이 줄어들면, 그쵸, 속도도 줄어들었지. 그치? 줄어들었어. 근데 슬립은 사실 늘어나요. 그치? 이쪽이 0이고 이쪽이 1인 점 때문에 슬립은 이쪽으로 갈수록 늘어난단 말이야. 얘는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했다면 얘는 반대가 돼. 전압이 줄어들면 토크는 늘어나. 뭡니까? 반대로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이번에는 역시 이제 권선형으로 가봅니다. 권선형은 다시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n은 자 1-SNS, 그치? 동기 속도의
1-s 효율을 곱한 값 정도가 돌아가는 거고요. 역시 1-s에 p분의 120f. 자, 여기에 단서가 있다고 그랬지? 슬립, 극수, 주파수. 그쵸? 그래서 극을 바꾸는 방법은 권선혁은 종속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얘도 일종의 극수를 제어하는 거야. 극수. 그리고 요거의 주파수는 직접 바꿀 수가 없죠. 1차에서 방금 바라본 대로 그렇게 바꾸는 거고. 자, 여기 슬립을 이제 바꾸는데 바로 슬립을 바꾸려면 2차 저항을 우리가 제어하는 거죠. 그리고 2차 저항은 2차 여자 제어법도 있는데요. 자, 하나씩 또 가봅시다. 먼저 자, 종속법으로 가보면요.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인덕션 모터 하나, 인덕션 모터, 유도 전동기 2개, 하나, 2개 이렇게 극수가 다른 인덕션 모터, 유도 전동기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또 이 녀석하고 이렇게 둘이 연결을 한 거야. 그럴 때 모터 2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종속 딸려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요 녀석의 회전자로부터 여기 고정자로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해서 극수를 상대적으로 조절한다. 지금 그런 의미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뭐 디테일하게 깊게 들어갈 수는 없고요. 자,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서 직렬, 가동 접속, 직렬, 차동 접속. 가동은 뭔가 더해주고 차동은 뭔가 빼주고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병렬 접속에 의해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면 직렬 가동 접속은 그쵸? 여기 p분의 120f를 좀 단서로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각각의 극수, 요 녀석의 p1, 얘를 p2라고 하면 p분의 120f가 그치? 우리가 동기 속도인데 직렬 가동 접속은 각각의 극수 p 대신에 p1 플러스 p2 요 녀석이 대입되어 있고요. 직렬 차동 접속은 그럼 뭘까요? 추정해볼까요? 여기가 혹시 빼기가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네. 그치? 직렬 차동 접속은 이 공식에 의해서 p분의 120f 대신에 두 극의 차에 의해서 속도가 우리가 나타내어지고요. 속도를 그렇게 구할 수 있고, 병렬 접속법은 여기 직렬 가동 접속법에 비해서 곱하기 얼마? 2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녀석은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어요. 자, 직렬 가동은 얘 대신에 p분의 120f 대신에 가동 플러스가 되고요. 두 극의 합. 차동은 두 극의 차. 그치? 그리고 병렬은 직렬 가동 접속의 2배 한 거. 요거 기억해주면 그게 바로 속도를 구하는 식이 된다. 그 얘기라고. 자, 그 다음은요. 이제 두 번째로 가서 이제 2차 저항 제어으로, 그치? 2차 저항을 또 제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슬립 제어로 가는데요. 자, 이거 이제 좀 익숙해졌나요? 요 녀석 2차 측에 여기에다 저항을 하나 더 달았던 거지. 저항을 하나 더 달아서 이 녀석을 저항을 바꿈에 따라서 슬립이 변했었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비례추이, 이 저항의, 이 둘의 저항의 합이 R2 플러스 R이었죠. 그치? 요 녀석에 비례해서 슬립이 이동한다. 그래서 비례추이라고 그랬죠. 이 비례추이 원리를 이용해서 바로 2차 측 외부에 여기 요거죠. 저항을 넣어가지고 슬립을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한다는 거지. 자, 또 봅시다. 자, 이제 여러분 보니까 좀 익숙해지나요? 자, 토크 곡선. 토크 곡선 이렇게 지금 생겼어요. 그럴 때 요 녀석의 저항을 증가하면 이 둘의 합성 저항 얘가 증가하면서 또 그쵸?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랬죠. 슬립. 뭐 최대 초크 슬립을 요 녀석은 여기라고 했다면 저항을 증가시키니까 이쪽으로 지금 이동을 한 거야. 그치? 슬립이 또 증가시키면 또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치? 또 이렇게 이동을 했어. 그때 실제로 우리가 나타나는 회전 속도는 여기 부하 토크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부하 토크와 그렇죠? 이렇게 생긴 부하 토크와 만나는 점 여기에서 각각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치? 요 점, 요 교점, 요 녀석을 첫 번째에서의 운전하는 슬립, 여기 두 번째 운전하는 슬립, 여기도 세 번째 교점이 그때 바로 슬립이 되고요. 이게 또 뭐이기도 하다고 그랬어? 이 축이 속도에 관한 축이기 때문에 사실상 속도가 줄어들게 돼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간다는 건 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에 저항을 늘려주면 이런 비례추이에 의해서 이 곡선이
그쵸? 점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끝점이 여기로 항상 맞춰지기 때문에 바로 이 부하 토크와 만나는 요 점에서 우리가 회전 속도를 알아낼 수 있고, 그 녀석이 점점점 왼쪽으로 이동한다. 뭡니까? 속도는 이쪽이 0이고 이쪽이 0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ns여서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바로 이 슬립을 변화해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방식이구나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자 그 얘기죠. 자, 세 번째도 이제 2차 여자 제어법은 얘는 저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제어하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생긴 이제 회전자 권선이 있을 때 이제 저항 말고 이쪽에다가 새롭게 그쵸? 슬립 주파수를 갖는 전압을 여기에다 인가해 주겠다는 거지. 이제 이 녀석에다가 그쵸? 새로운 전압을 인가해 주는데 우리가 슬립 주파수를 갖는 전압을 이쪽으로 또 인가를 해주니까 훨씬 복잡해지긴 하죠. 그러면서 아무튼 이 녀석은 속도가 제어가 된다. 이건 요 정도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참고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크레머 방식과 세리비어스 방식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참고로 이건 참고만 해주세요. 얘는 직류 전동기 계좌 제어를 통해서 하고요. 얘는 인버터 제어각을 변화해서 한다. 그래서 권선형에는 뭐 이런 것이 있다 정도 기억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뭐 이 정도면 디테일한가요? 나름은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봤고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면, 자,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ns에다가 1-s를 곱한 거죠. 그리고 동기 속도는 P분의 120F. 이거 뭐 꼭 기억해야지. 많이 나오고 있죠. P분의 120F. 그래서 전체적으로 속도를 변환하는 요소는 이것들을 기억하면 좋다 그 얘기지. 주파수를 바꾸거나 극수를 바꾸거나 슬립을 뭔가 바꿔야 되는데, 슬립을 바꾸려면 다른 뭔가를 조정을 해야죠. 그치? 그래서 극수 변환법, 주파수 제어법, 그리고 농형에서는 그 1차 전압을 제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1차 전압 이렇게 돼 있을 때 전압을 감소시키면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랬죠. 줄어들어. 그렇죠? 그러면서 속도는 이렇게 속도를 이가 V1, V2 이렇게 전압을 줄이게 되면 그때의 이 슬립이 이쪽으로 옮겨진다 그랬었지. 그래서 1차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 개가 농형 유도전동기에서의 속도 조절법이었고요. 권선형은 종속법 기억납니까? 전동기 두 대를 이렇게 접속을 통해서 극수를 얘를 P1, P2라고 했을 때 직렬 가동일 때는 뭐였습니까? 바로 P1 플러스 P2분의 요거 참고로 해서 120F 그랬었고, 직렬 차동인 경우는 P1 P2를 120F 이렇게 해줬고요. 그 다음에 병렬인 경우엔 뭐였습니까? 병렬인 경우엔 여기 직렬 가동 이 값에다가 곱하기 얼마 2를 해주면 그때 병렬 접속법이었죠. 그 정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권선형이다 보니까 역시 2차 저항이 있죠. 그래서 2차 저항을 가지고 역시 슬립을 제어할 수 있다면 속도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리고 또 2차 여자 제어법, 슬립 주파수를 집어넣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 기억을 합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전동기가 좀 이상 현상이 생기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클로우링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 정격 속도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낮은 속도에서 안정되어서 계속 그냥 그 속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고, 원인은 이제 슬롯수가 부적당하거나 아니면 공극이 불균이라거나 어떻게 보면 좀 제작상의 결함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고조파 때문에도 이런 클로우링 현상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대책은 비스듬한 슬롯, 그리고 우리가 사슬롯이라고도 하고 사구, 스큐드 슬롯 기억나죠? 비스듬하게 이렇게 슬롯을 만들어준다 그 얘기지. 요거에 비해서 비스듬하게 이것을 채용하는 것이 이제 클로우링 현상의 대책이 되는데, 낮은 속도에서 안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 로우, 낮다, 클로우링 이런 단어에서 좀 우리가 찾아보자 그 얘기예요. 낮은 속도에서 안정화돼 버리는 현상이다 얘기지. 그 다음은 괴르게스. 이름이 괴상하네. 괴르게스 현상 한번 봅시다. 자, 무부하 또는 경부하. 무부하는 부하가 없는 경우요. 경부하는 뭡니까? 부하가
작은 부하를 의미하는 거지. 경부하. 응? 중부하는 강력한 부하, 응? 무거운 부하, 여기는 가벼운 부하. 이런 걸 운전할 때 한 상이라도 결상이 되면, 그치? 오호, 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도 오호, 전격 속도의 2분의 1에서라도 얘가 지속적으로 회전하는 뭔가 좀 괴이한 현상이네. 그렇지. 3상인데 한 상이 결상이 돼도 전격 속도 2분의 1에서 괴이하게, 그치? 회전하는 현상. 응? 오호, 괴르게스, 괴이하네. 한 상이 결상, 상이 이거는 결석했다, 뭐 그런 의미죠. 상이 없어졌다, 상이 고장났다, 그 얘기지. 그런데도 돌아간다, 그 얘기. 참 괴이하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괴이한 현상, 괴르게스, 로우 결함에 의해서 낮은 속도에 의해서 안정화돼 버리는 현상. 그 다음은 고조파죠. 고조파는 우리가 기본파에 뭐 2배, 3배, 4배 이런 정수배의 어떤 주파수를 갖는, 그치? 정수배 주파수를 갖는 그런 파를 고조파라고 해요. 고주파는 얘는 주파수가 높은 그런 우리가 파동을 고주파다 이러고, 달라 둘은. 고조파는 얘는 기본파와 주파수가 2배, 3배, 4배 이런 정수배 되는 그런 주파수를 고조파라고 하고요. 보면 제1고조파는 자기 자신이니까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홀수 녀석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제1고조파는 없어. 그건 기본파가 뭐 1고조파지, 그치? 그러니까 3, 5, 7 이렇게 나가면서 이 녀석들이 뭔가 고조파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 3고조파는 회전자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못된 그런 고조파란 얘기죠. 5고조파는 얘는 역토크를 발생시키는, 얘도 좀 못되네, 그치? 근데 얘보다는 사실은 조금 그 크기가 갈수록 작아져서 사실은 이 3고조파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인데요. 7고조파는 정토크, 얘는 사실상 1고조파, 즉 기본파하고 같은 방향으로 토크를 발생시켜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요. 아무튼 3, 5, 7, 그치? 이런 고조파들이 뭔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얘는 회전자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였고, 얘는 역토크가 발생하고, 얘는 정토크 발생하는데, B라는 가수가 있죠. B라는 가수가 이 고조파를 굉장히 싫어해. 고조파. B가 참 왜 고조파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B가 고조파를 싫어해서 고조파만 나타나면 역정을 내요. 얘가 화를 내. 역정을 낸단 말이야, B가. 그래서 3, 5, 7 순서로 B 역정 이렇게 기억을 해봅시다. 고조파를 싫어해. B라고 하는 가수가 참 고조파를 싫어하는데 3, 5, 7 순서로 B가 역정을 낸다, 그 얘기야. 역정. 그치?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도조동기의 이상현상까지 살펴봤고요. 또 다음 강의로 또 이어갑시다.